노플터 솔직 후기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핵심이죠. 진짜 재밌는 요깃거리였어요. 안녕하세요 관극너 여러분, 저주받은 운명의 도아리입니다. 직전 관극에는 눈이 왔는데 오늘 관극은 비랑 진눈깨비가 오네요. 날씨의 저주를 받은 채 지금 가고 있는 극장은 바로 구에라센 현 GS 아트센터인데요. 여기는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불러보니까 싹 다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와, 그 투명 계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닥에 이런 거 깔아놓으면 청소 힘들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싹 다 리모델링된 GS 아트센터에 오늘 보러 온 공연은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박강현 파이로 다녀왔고요. 간날이 예사데이라 상품으로 이런 가방도 받았는데 나중에 라방에서 나눔 해볼게요. 1부는 스포 없는 리뷰, 2부는 스포 있는 리뷰로 진행되니까 시청에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해볼까요? 라이프 오브 파이는 바다의 동물들과 함께 조난당한 파이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사실 궁금했어요. 이 작품의 절반 이상이 표류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연극으로 연출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극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연극으로 만들까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우선 뒤에 그 미닫이 문과 양쪽 창문을 이용한 무대 체인지 기술로 자연스럽게 씬 전환, 그리고 병실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목소리가 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바다 씬으로 바뀌고, 이런 점들이 연극으로 재창작에 많은 플러스 요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연극으로 바뀌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 리처드 파커처럼 잘근잘근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일단 무대 이야기가 나와서 무대부터 한번 말해보자면 우와 이렇게 할 정도의 무대 디자인과 테크닉은 없었지만 알차게 무대를 채웠고 센스들이 돋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뒤 미닫이 문이랑 양쪽 창문 사용으로 장면 전환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다만 살짝 아쉬웠던 점 하나,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살짝 조금은 기울여진 무대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1층 제일 뒷열에서 봤는데 무대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극은 2층 앞열에서 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연극은 2층은 진짜 피해야 하는 자리인데 라이프 오브 파이만 예외입니다. 3층은 아무리 지하센이 카티어급 단차라고 해도 연극은 피하시는 게 정석이고요. 그리고 이 연극의 핵심이죠. 퍼펫 연기 보는 게 진짜 재밌는 요깃거리였어요. 이게 아이들이 보면 우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와, 연기자분들 허리 아프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제일 뒤에 그 다리 꼬리 연기하시는 분은 진짜 허리 나갈 것 같았거든요. 고통이 일렬 제일 뒷열에 있는 저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통을 갈아 만든 게 바로 이 퍼펫 연기인데, 한 명에서 최대 3명까지 각각 하나의 동물을 연기하거든요. 라이온킹 느낌도 났는데 라이온킹보다는 좀 더 디테일했어요. 관절 하나하나 연기가 들어갔습니다. 관절 연기의 정점은 그 리차드 파커와 파이가 그 대화할 때였는데, 이미 관극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씬 말하는지 알죠?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플롯 자체만 보면 다소 루즈하긴 해요. 초반은 솔직히 지루했고, 사실 따져보면 바다 표류기도 지루한 진행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다소 따분할 수 있는 플롯을 다양한 연출 기법, 무대의 퍼펫 연기가 상쇄시켜 줬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막연한 루즈함은 아니거든요. 초반부터 딱히 버릴 만한 씬 없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초반 리차드 파커를 혐오하는 씬이나 세계 종교를 믿는다거나 이런 게 다 중요한 씬이잖아요. 그러니 정리를 해보자면 볼 때는 다소 루즈함이 있었으나 상쇄시켜주는 요소가 많았다. 막연한 루즈함은 아니었다. 곱씹어볼 만한 씬들이 많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강현 파이에 대해 잠깐 말해보자면 사실 예매 전에 좀 엄청 고민했어요. 볼 기회가 흔치 않은 박정민의 연기를 바로 앞에서 라이브로 보냐, 아님 평소에 익숙한 박강현으로 보냐 고민하다가 그냥 박강현으로 예매했거든요. 선택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거는 디어 에반 헨슨에서 보여준
박광현의 연기였어요. 사실 그 전에는 뭐 연기를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워낙 넘버 소화급이 SS급이라서 넘버 중심의 배우라 생각이 들었는데 디어 에반 했을 때 연기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연극 배우로서의 박광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충분히 보답을 했고요. 근데 이 극이 사실상 주인공 원탑급이잖아요. 그런데 3월까지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블 캐스팅으로 되려나 살짝 걱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극을 보고 공연을 봐야 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보고 공연 봐도 돼요. 연극이 굉장히 친절해서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연극 보고 유튜브에서 영화 요약본 시청하는 건 권장드릴게요. 이제 스포일러 리뷰를 진행할 건데 이거를 할까 말까 조금은 고민을 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영화 결말해서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굳이 나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이런 나태한 생각은 딱 집어 던지고 리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하나는 인간의 본능과 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현실과 믿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인간의 본능과 이성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리차드 파커를 통해 정말 잘 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리차드 파커가 양인가 뭔가 뭐 잡아먹어서 파이가 막 혐오하잖아요. 이걸로 본능을 혐오하는 파이를 좀 보여주고, 표류돼서도 리차드 파커, 즉 자신의 본능을 계속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결국 인간을 뜯어먹고 살아남음으로써 리차드 파커를 받아들이죠. 근데 또 막상 구조가 오고 돌아갈 기회가 생기니 이성이 돌아와요. 마지막 씬 보면 리차드 파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숲을 향해 걸어갔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인간의 본능을 저 어두운 숲으로 숨기고 다시 세계의 신을 믿는 인간 파이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리차드 파커란 호랑이를 이용해서 이 주제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본능은 인간을 살아남게 하고 이성은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진짜 현실과 믿음. 극을 보다 보면 계속 뭐 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관극 도중에는 왜 계속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하는데 관극을 끝마치고 나니까 그냥 허투루 나온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신을 믿는 것 같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진짜 현실이었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믿는 게 진짜다. 이 극은 이걸 관객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파이가 어떤 이야기가 더 낫냐고 하니까 조사하던 사람들이 호랑이 이야기가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첫 번째 이야기로 발표하겠죠. 그럼 당연히 바깥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진짜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러니 첫 번째 이야기가 진짜든 두 번째 이야기가 진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믿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조사관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믿은 거고, 정확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 아니 믿어야 하는 거고, 바깥 사람들은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믿은 거고, 결국 이 믿음이 현실이 된 거죠. 이 작품은 총 120분 중에 약 100분을 표류 이야기로 끌고 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파이가 두 번째 이야기를 빡 푸는 게 진짜 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파이가 두 번째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안 믿어줘서 즉석에서 이야기를 창작한 걸까? 아님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자백을 한 걸까? 관극러 여러분들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라이프 오브 파이는 리차드 파커처럼 곱씹어 볼 만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최소 한 번은 좀 더 볼만한 가치가 있고, 왜냐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극을 보는 거와 다 알고 극을 다시 보는 거와는 느낌이 아예 다를 거니까요. 내용을 알고 가면 2박 후반부쯤에 오랑우탄 퍼펫 연기자의 파이의 어머니가 껴있는 거 보면 오, 감탄사 나오겠죠. 저는 오, 연출 잘했는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눈썰미 좋은 사람은 처음 관람할 때도 그래서 앞에서 어머니가 오랑우탄 퍼펫 연기했구나 생각 들 텐데, 보통은 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저는 눈썰미가 안 좋아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할 때 미어캣 섬의 실체에 대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영상 빔으로 쫙 여성의 몸처럼 그 보이는 섬 모습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건가? 섬을 어떻게 보여줄까?
닭사료를 중계하고 있었는데 그건 언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뺐나? 미어캣도 좀 퍼펫으로 우르르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미어캣도 안 나오고 이건 좀 아쉬운 포인트였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오브 파이 리뷰였고요. 리뷰를 끝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연극이잖아요. 제가 간다는 예사데이라 수수료는 안 냈지만 연극은 예매 수수료가 1,000원이고 뮤지컬이 2,000원이잖아요.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분류를 뮤지컬로 해놓고 수수료를 2,000원을 받더라고요. 공연 관계자 및 예비처 관계자 여러분 다 보입니다. 보여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